지난달 21일 요양병원 CCTV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식당에서 밖으로 나오시는데 기도가 막히셔서 바로 뒤로 쓰러지신 거예요. 여느 때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겁니다. 그걸 하셨는데 음식물이 안 나왔다 그랬어요. 헉 소리 나고 음식물은 안 나왔다. 병원 직원들을 주축으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머님이 그전에 이렇게 지병이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면 저희도 어머님이 연세가 계시고 지병이 있으시니까 생활했겠는데 뭐 식사 잘하시고 거동 잘하시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 저희 입장에서는 뭐 법도 모르고. 네, 박사님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라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뉴스만 봐도 이런 기도 폐쇄 사건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면요. 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는 평소에는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밥이 넘어갈 때만 살짝 열려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 꿀꺽하고 뭔가를 먹을 때는 꿀꺽하는 순간에 후두개가 기도 쪽의 뚜껑을 딱 닫아주면서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후두개가 역할을 안 해서 일로 들어가 버린 상태가 우리가 기도 폐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 폐쇄가 왔을 때 어떤 조치를 좀 취하면 좋을까요? 환자가 뭔가 목에 걸려서 괴로운 듯한 표정이 보이고 막 네. 힘들어하면 우리가 하임리히법이라는 방법을 좀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면 환자의 뒤로 들어갑니다. 두 손을 모으는데 이 부분 좀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그것을 명치 끝, 갈비뼈 끝나는 부분에서 45도 위로 해서 쳐 올립니다. 힘껏 하나, 둘, 셋 이렇게 쳐 올리는 것이 하임리히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치를 하게 되면 복압이 상승되면서 밑에서 밀어주면서 앞에 막혔던 것이 튀어나오게 되죠. 원리는 복부를 쳐 올려서 여기가 압력이 가해지면 이렇게 퍽 하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사실은 하임리히법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누워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맥박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기도 폐쇄에 관련된 처치를 하는 것보다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흉부를 압박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흉부의 압력을 올려주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 환자의 가족들은 이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들어보시죠. 가족들은 CCTV를 보고 난 뒤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님 쓰러지시고 그 초동 조치가 이거는 제가 모르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폐쇄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병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처치가 미흡했다는 건데요. 화가 나고 그랬던 부분은 의사가 엄마가 쓰러지고 2분이나 3분 안에 와서 뭘 어떻게 조치를 했다면 좀 덜 화가 났을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되신 거에 대해서. 근데 의사가 5분, 6분 돼서 왔고 의사는 어머님을 보지도 않고 그 의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간은 11시 13분. 가족들은 초를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처치를 주도적으로 지시해야 할 담당 의사가 7분 만에 나타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도착 이후에도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병원 측 기록에는 당시 환자의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하임리히법, 기도유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건강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하는 바람?
네, 가족들은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 일단 이 건의 경우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CCTV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흉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흉부 압박을 하시는 분의 자세가 네.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일견 보기에 굉장히 얕게 살살하는 느낌과 자세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다. 또 하나는 기도 유지가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 머리맡에는 지금 아무도 안 앉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송할 때 만약에 환자가 숨을 안 쉰다 그러면, 맥박은 있어도 숨을 안 쉰다 그러면 엠브를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숨을 쉬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된 심폐소생술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가족들이 가장 의문을 갖는 점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가 의식을 잃고 나서 7분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와서도 아까 화면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서 계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가 늦게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조치가 병원 전체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선생님이 어떤 조치를 어떻게 지시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알아야 될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사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응급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어떤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 환자분이 72세 여성분이기 때문에 일실 어떤 수익은 없고 한마디로 이제 일을 지금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한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중환자실에 대한 어떤 치료비, 그리고 지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서 계속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명 기간까지의 어떤 간병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금액은 아마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눈앞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각처럼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의료진이라면 응급 상황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